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젊음의 거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화려한 상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100여 년 전 이곳은 허허벌판 습지였다고 합니다. 길게 쭉 뻗어 있는 이 길에 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철도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역사 문화 공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성남동 일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이곳은 울산의 옛 중심지입니다. 원도심인 성남동에 오면요, 이 삼산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뭔가 이 차분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참 정감 가고 좋은데요, 선생님. 저희가 있는 이곳이 어디죠? 이건 이제 성남동 거리죠. 우리 이제 시계탑 사거리, 바로 시계탑이 뒤에 있잖아요. 울산 원도심의 랜드마크인 시계탑. 시계가 귀하던 시절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기적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모형 기차가 더 유명한데요. 매시 정각이 되면 시계탑을 달리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칙칙폭폭 소리가 좋았던 어린 시절, 기차 타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차가 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시계탑 사거리에 칙칙폭폭 기차가 막 땡 돌았거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기차역이 있었으니까. 네. 뭐 1935년까지 기차역이 바로 이제 역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차가 갈 때 빽 소리 나면서 이래 초가집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울산 지금 이제 구시가지 이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시계탑 여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고 이제 지금 보면 옛날 주리온 백화점 자리 바로 저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도로가 이제 중요한 도로가 이게 직선 도로. 이게 옛날에 이제 울산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울산교에서 쫙 이래 직통을 한 도로고 또 이 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도로는 또 이제 옛날 이제 울산 동운이 있고 울산 우체국이 있는데 쭉 내려오면 이제 여기 이제 경로선 울산역이 있었고 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제 병영을 거쳐가지고 모화를 거쳐가지고 이제 경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이제 서울까지 이래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1921년 10월에 100년 전의 이야기군요. 예, 약 99년 전이죠.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1921년이라고 하면 이제 막 기차가 도입되기 시작한 무렵일 텐데 당시 이곳 울산이 조금 한적한 분위기가 아닐까 예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아해요. 예, 그렇죠. 뭐 그 대단한 일이었죠. 역시.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울산 사람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갔냐면 물금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자동차로 이제 양산을 거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참 좀 대단한 일이었다 할 수 있죠.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울산과 타지를 잇는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활기찬 분위기였겠죠. 이곳 어디로 기차가 다닌 건가요? 이제 이 자리 옛날 건널목 자리입니다. 건널목. 그래 기찻길이 이제 저기서 이제 저 울산역에서 그다음에 요리 이제 중앙시장 동시장 골목으로 기찻길이 있었거든요.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기차가 지나갈 때는 여기 이제 길목지기 이 철도 차단목 사람들 통행을 막는 그런 차단목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옛날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당시에는 철도 뚝방이라 그래서 철도가 높았어요. 높아가지고 주민들은 저습지였습니다. 뭐 연밭이라든지 뭐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 매립이 돼가지고 이게 높여졌으니까 이게 도시가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이래 철길뚝이 쭉 있었고 기차가 다녔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쭉 이제 이쪽으로 태화강 쪽으로 이래
저쪽이 대면이라고 그래요. 저쪽에 이제 간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1935년에는 또 울산교가 놓였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닐 때는 여기는 이제 중요한 십자 사거리였습니다.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젊음의 거리를 따라 걸어봤는데요. 지금은 화려한 상점들이 줄을 이루는 이 거리에서 기적 소리를 내며 달리던 기차. 상상이 되시나요? 그 흔적은 이 돌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돌에 예, 경동선이라고 써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경동선입니다. 예. 이게 옛날에 이제 철로 표집석이죠. 기념석. 그러니까 원래 경동선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동해안을 따라오는 철도 있잖아요. 네. 저기 이제 함경도에서 쭉 이렇게 함흥을 거쳐가지고 강릉까지 내려와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 네. 그게 다 경동선입니다. 경동선. 경동선이네요. 예, 경부선에 이렇게 대응되는 경동선이라 그랬죠. 그래 지금은 이제 동해선이라 그러잖아요. 네. 동해선, 동해남부선이 동해선이 됐잖아요. 네. 쭉 따라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철길 이름은 경동선이고 네. 요 회사 이름은 조선중앙철도입니다. 조선중앙철도라는 회사가 개인 회사가 이 경동선을 민간 자본으로 이 철길을 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간 철도인데 나중에 1930년대 말에 그 조선총독부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국철이 된 거죠. 네. 나라에서 운영을 한 동해남부선이 되고 이래 되었습니다. 당시 기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곳이 있습니다. 어머, 저기 예. 기차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예, 바로 기차, 옛날 기차 그대로입니다. 신기. 어머, 이쪽에는 예. 모형이 있고요. 예, 모양도 있고. 와. 1921년부터 울산 성남동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차인데요. 네댓량의 객차를 타고 달리던 꼬마 기차는 지금의 기차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커다란 쇳덩이가 연기를 뿜으며 달려오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장관이었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증기 기관차가 진짜 여기에 있네요. 여기 이제 진짜 재밌어요. 우와. 특수협계 열차입니다. 열차. 아니 요거는- 생각보다 예. 아담해요. 예, 아담하죠. 어. 요거는 뭐 작지요. 일반인 전기기관차는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안에 보시면 요 안에 여기 이제 그 엔진,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과 석탄을 가지고 이 기차가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 석탄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 나머지는 다 물입니다. 물. 전기 스팀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그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 물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연기가 나가는 연기가 건 저거 저 여기 긴 나가고. 배수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예. 거의 뭐 이거는 실물과 뭐지? 같은 근데 높이죠. 이렇게 타는 건가요? 예, 이것이 그럼 오늘 저 갑니다. 안녕. 예, 맞습니다. 대구로 똑같은- 향합니다. 저기 모형도 있어요. 예, 어우, 그렇죠. 귀여워라. 예, 실제 이제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죠? 와. 보면 이제 여기 기차 그 모양이 보면 이 작은 이 메칸을 많이 안 달았어요. 오, 힘이 네. 약하니까. 네. 그래서 기차는 작지요. 기차에 싣는 물을 이제 뿜어 올리는 곳, 퍼올리는 곳이 바로 물이 여기입니다. 필요했나 봐요. 예, 물이 당연히 이제 전기 기차니까. 전기 기차니까. 예. 그 물을 이제 물이 뭐 물 힘으로 가는 거죠. 네.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외연 기관이니까 오. 그 물을 여기서 이제 고여 있잖아요. 네. 물을 퍼가지고 높이 이제 한 10m 정도 가까운 그 탑에다가 물을 올려요. 네. 펌프로 네. 올려 가지고 그럼 기차가 저기 이제 서가 있잖아요. 레일이 저기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 기역자로 이래 이제 그 관을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제 저 이런 식으로. 저쪽에 이제 기차 저 위에 소선대로 구멍으로 물을 집어 넣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이건 근데 진짜 우물이에요? 아, 그 진짜 우물이죠. 진짜 진짜요? 급수정. 우와. 요거에 급수탑. 1921년부터 1935년까지 15년 동안 이곳에서 사람과 화물을 싣고 나르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성남 119 안전센터 자리입니다. 이쪽이 다 그 경동선이 있던 자리라는 말씀이세요? 아, 예, 그렇지. 여기죠. 역자리입니다. 여. 바로 여기가 지금 이 옛날에 여기 있던 소방서 곳. 터가 있는 이곳이 옛날 경동선 자리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요래 있었고, 사실 건물이 여기니까 저쪽 선로를 향해서 여기 건물이 있었고, 그때 여기서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딱 보면 저기 이제 동원이 바로 보이죠. 동원이 저쪽에. 예, 직선으로 보여가지고 그 사이에는 아무 이래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논밭이고 네, 뭐 이래. 허허벌판이고. 그렇죠. 여기서 사람이 아주 그 뭐 내렸을 때 이래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래 어떻게 가나 걱정을 했다고 네.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한적한 그런 이야기 시대죠. 아니, 당시에 이 기차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그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네. 그 어떻게 울산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지역 그 번영의 큰 약간 과제였습니다. 울산 번영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이제 신문사 지국하고 동아일보사 울산 지국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협연을 해서. 관광단 모집 비슷하게 이래. 우와. 금강산 탐성단 모집, 어. 금강산 가을 단풍철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찰단 모집. 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울산에 비행장이 생기니까 비행장 시승단 모집. 우와. 그 비행기를 한번 타는데 7원을 받았어요. 7원. 오. 그 비행기를 안 타면 2원 받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비행 또 한 가지 그 더해가지고 이제 울산역에서 경주 고적 탐방. 네. 그 여기 이제 울산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 같이 이제 서로 협조해가지고 사업을 그래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흔적이 성남동에 남아 있습니다. 우와,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철도 관사입니다. 철도 관사. 이게 관사구나. 예, 옛날에 이런 집이 한 30집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나무로 되어 있네요? 예, 나무인데 저게 석이라고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석이나무. 저 나무가 아주 그 배 만드는 나무입니다. 일제 석이나무라고 벌써 수십 년 이상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무가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집인데 그래서 그 이런 집이 이제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이제 역을 다 이래 관사를 다 모았어요. 야음이나 뭐 달리 여기 있던 걸 모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남아 관사 30동이 있었습니다. 30동 있고 만남과 이별,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기차역이죠. 울산 근대에 살았던 울산인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동선 울산역인데요. 그들의 사연을 싣고 나르던 기찻길이었습니다. 자주 다니던 거리였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몰랐던 경동선 울산역 이야기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예, 예. 선생님, 경동선 울산역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 역이 이제 5개잖아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제 부평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경동선 울산역이 있고, 또 학성동 울산역, 그 다음에 삼산동 울산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TX 울산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울산 역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래의 그 울산역의 그 역세권 발전 등등, 네. 그런 걸 우리가 잘 이루어가지고, 역을 중심으로 울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우 선생님과 함께 경동선 울산역이 있던 성남동을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울산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울산역 이야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주말 경동선 울산역이 있는 성남동으로 겨울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